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5장 재무행정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저희 4장 내용을 다 마무리하느라고 조금 길게 했잖아요. 우리 오늘은 선지가 많지 않아서요. 좀 짧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장 재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파트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5장 재무 수업 시간에 정말 꼼꼼하게 잘 정리할 테니까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명절 때, 우리 추석 때 9월 15일 일요일 날 아침에 9월 15일이 맞죠? 제 달력을 한 번만 확인할게요. 9월 15일 일요일 날 아침에 추석 특강으로 재무행정 뽀개기 진행합니다. 그 특강으로도 여러분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재무행정 공부해 보세요. 자, 예산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나갔는데요. 예산 본질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에 대한 이야기하면 재정과 예산을 제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재정은 국가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은 일단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이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있고, 이 재정에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모두 포함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일반에게, 그다음 특별회계, 기금 이런 거 포함한다고 제가 딱 써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선지가요. 24번 선지가 되고요. 그다음 이 재정의 일종의 예정 계획서를 우리가 예산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세입 세출 예산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일반에게 특별회계 예산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뭐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그다음 예산의 특징과 기능하면서 예산이 갖고 있는 특징들, 비확적성,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나 통제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 이 예산에서 이 예산의 특성 중에 바로 요거요. 정치적인 특성. 예산은 경제적인 과정이지만 이 과정 내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치적 조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5번 선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하면서 정책 정보 창출한다, 보수적 성격을 지닌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 예산의 기능, 레다브스키의 정치적 기능, 그 다음 쉬크의 행정적 기능. 행정적 기능의 핵심은 통, 관, 기입니다. 기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기출선지, 쉬크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점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바로 이 머스그레이브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나중에 지방자치론 같은 거 보시면 머스그레이브 얘기들을 되게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머스그레이브가 설명했었던 경제적 기능은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을 통해서 분류를 하면서 예산을 자원 분배의 기능, 이건 효율성을 위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기능이고요. 형평성을 위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 그다음 경제의 안정과 성장 촉진 기능, 그래서 제가 빈칸을 여기다 뚫어봤습니다. 자원 분배, 소득 재분배.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요걸로 26번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 머스그레이브가 설명했었던 자원 배분 또는 자원 분배의 기능입니다. 정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쭉 하고요. 그 다음 예산의 형식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예산주의에 대한 얘기했죠. 예산주의와 법률주의.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방식은 예산주의. 미국이 쓰고 있는 방식은 법률주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주의의 형식은 어떤 거였냐면 법률 외의 형식으로 결정되는 예산. 세출 예산은 법적인 구속을 받지만 세입 예산은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얘기들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법률 외의 형식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예산주의 또는 의결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27번 선지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법률주의는 미국의 방식, 예산이 완전히 법률로 심의가 되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두 다 법적인 구속력이 나타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잘 보이세요? 이렇게 할게요.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은 자, 그 다음 제가 어떤 거 정리했냐면 재무행정에 관련된 국가기관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무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일단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총괄기관 그리고 국가의 은행인 중앙은행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두 개의 기능을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총괄기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보시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
기획재정부의 세제실과 국고국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다 기획재정부 내에 있죠. 그래서 중앙예산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 예산 정책을 입안하고 각 부처의 사업들을 평가 검토해서 어떠한 사업에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이걸 결정해서 편성하는 기관. 이게 현재 중앙예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중앙예산기관의 정의 자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걸로 28번 전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쭉 하고요. 그 다음 예산의 원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별표가 5개. 제가 5개 가지고 있는 예산의 원칙. 통제를 위한 원칙이라고 했고, 공개성의 원칙, 그 다음 명확성의 원칙, 뭐 뒤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정성, 뭐 완전성, 통일성, 단일성 이런 원칙 다 정리해 주셔야 되고, 특히 예외적인 부분까지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 봤어요. 29번 선지. 예산 구조와 과목은 단순해서 국회나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 이걸 우리가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명확성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명료성이라고 표현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총괄 예산이었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아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쓰지 않고 총액으로만 예산을 계산하는 제도. 그래서 요거는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총괄 예산의 예시가 우리나라의 총액 계상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선지 한번 구성해 봤어요. 자, 요게 30번 선지입니다. 사전 의결의 원칙도 한정성의 원칙, 특히 한정성의 원칙은 질적, 양적, 시간적 다 나뉘어지기 때문에 따로 보셔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시들을 얘기하면서 이 완전성 원칙의 예외, 제가 완, 현, 자수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단 해봤어요. 수입 대체 경비, 그 다음 전대 차관, 차관 전대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차관을 전대한다. 전대 차관 또는 차관 전대 같은 말이죠. 그 다음 현물 출자. 기금이나 승계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 완전성 원칙의 예외이긴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명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보통 예외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제가 31번 선지가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동일성의 원칙 나와 있죠. 이게 제일 이해하기 힘든데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세입이 하나의 국고에 통합되고 그 다음 그 세출이 국고를 통해서 지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성 원칙. 제가 요거 가지고 너무 중요해서요. 32번 선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지금 보시면 기출선지들 보이시죠? 첫 번째,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단일성과는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단일성의 원칙이나 엄밀성의 원칙까지 쭉 봤고요. 그에 비해서 예산의 현대적 원칙은 거의 출제가 많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비교하기 위한 형태의 선지로는 종종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별표를 2개 줬어요. 지금 현대적인 원칙의 보고의 원칙. 보고의 원칙이란 말만 들으면 왠지 통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예산의 모든 과정은 공식적 형식을 갖춘 재정 보고와 업무 보고에 기초해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쓰는 건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그거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보고의 원칙이 현대적 예산 원칙.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33번 전제를 구성해봤습니다. 자, 예산의 원칙까지 쭉 보시면 전통적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 비교하고 있는 표 같은 거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꼭 봐두시고 너무 중요한 파트여서 예측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파트여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보고자 했었던 재무행정 초반부 파트는 다 정리를 했고요. 저희 내일 이제 재무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 내용들 토대로 해서 좀 재무행정에 대한 복습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